저희 23화의 주제는 뱀파이어입니다. 너무 또 고전적인 주제를 골랐던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저희가 되게 예전부터 한번 계속 하자 좀비와 함께. 네. 그러면은 그 양치님이 가져오신 작품부터 이야기를 들어보죠. 네, 저는 로렐 해밀턴 작가의 애니타 블레이크 시리즈의 첫 권인 달콤한 죄악을 가져왔습니다. 원제는 길티 플레저고요. 그대로 네. 직역했죠. 그러네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길티 플레저의 그 뜻으로 쓴 제목이 맞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뜻이기도 하고 네. 작품 내에서는 길티 플레저라는 클럽이 있어요. 뱀파이어가 운영하는. 그래서 네. 그 뒤에 있는 웃는 시체도 마찬가지로 뱀파이어가 운영하는 클럽이고요. 네. 그 뒤에 작품의 제목들도 사건이 일어나는 뭐 지명이나 뭐 건물이나 뭐 이런 거 이름을 따왔더라고요. 네. 배경은 현대의 세인트루이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간 세인트루이스. 네. 그리고 예전에 콩님께서 콩님은 이제 핸드폰이 있느냐 없느냐로 되게 그 현대적으로 느낀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핸드폰은 없고요. 자동 닫기까지가 최선인. 그래서 정확한 연도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한 7, 80년대 뭐 이 정도를 상상하면서 봤어요. 90년대까지도 되긴 하겠네요. 90년대 핸드폰이 있지 않았나요? 이런 무전기급 모토로라라든가. 완전 90년대 근데 말에 그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미국도 그런가? 그렇죠. 그러면 그 소설이 쓰여진 연도는 언제인가요? 네, 소설은 1993년에 첫 작품이 출간이 되었고요. 그 정도면 저는 그냥 그 시대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90년대 초반인 것 그렇게 같네요. 생각을 하셔도 좋겠네요. 네. 일종의 현대 배경의 평행 세계이고요. 이제 반인반수나 뱀파이어나 좀비 같은 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일상에 등장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2년 전에 법정으로까지 가는 큰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의 판결 이후로 뱀파이어는 법적인 존재를 주장할 수 있게 됐어요. 2년 전부터. 그런데 이제 아직 그게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 사회적으로는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뱀파이어를 법적으로 인정을 해준다 해도 일단은 죽었던 존재니까 그러면 그 유산 상속 같은 거를 어떻게 뭐 다시 돌려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기혼자의 배우자가 죽었는데 뱀파이어로 다시 되살아난다면 이거는 뭐 기혼으로 볼 수 있느냐 이혼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부터 뱀파이어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되나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결정적으로 뱀파이어를 죽이면 그건 살인인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혼돈스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주인공 애니타의 1인칭 시점으로 소설이 서술되고요. 주인공은 애니타 블레이크로 소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소환사는 이제 좀비를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제 좀비를 소환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둡고 합법적이지 않고 이런 소환사를 고용하고 싶으면 뭔가 어두운 뒷골목에 들어가서 우리만 알고 있는 뭔가 암호를 이렇게 건네가지고 축축한 방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고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언데드가 이제 낯설지 않은 비밀스럽지 않은 그런 세계다 보니까 좀비를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이 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한 사장이 애니타 같은 그런 소환술사나 뭐 다른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회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창고 다락방에서 시작했던 이 회사가 5년 후에는 엄청 비싼 상담료를 내야만 하는 정신분석가나 뭐 그런 변호사나 성형외과가 있는 건물에 사무실을 차리고 애니타는 거기에 이제 출퇴근을 하는 거죠. 맙소사 그게 진짜로 직업이고 직장인이군요. 네, 직장인이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업무가 좀비를 소환하는 거다 보니 묘지로 출장 업무가 많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원입니다. 네. 그 소환사는 타고난 선천적인 능력인 거예요? 아니면 뭐 유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할머니가 부두교
아, 예, 그런 능력이 네. 있으셨던 분이고 부두교는 위대하다. 네, 선천적인 것 네. 같아요. 훈련을 통해서 싸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소설의 시작은 애니타가 의뢰를 받는 걸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의뢰에 있는 뱀파이어로 원래 애니타랑 생전에도 알고 있었던 사이예요. 그래서 뱀파이어가 되기 전에도 알고 있었던 사이인데 이제 애니타가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쟤는 생전에도 참 구제불능이고 삼육갱처럼 다니더니 뱀파이어가 된 후도 똑같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소설이 시작되는데 참고로 이 캐릭터가 이제 윌리 맥코이라는 캐릭터인데 굉장히 화려한 양복에 이제 조잡한 넥타이를 메고 다니는 진짜 애니타가 설명한 그대로 삼류갱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캐릭터인데 작가가 되게 좋아했었대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윌리 맥코이를 쓰면서 되게 즐거웠었는데 뭔가 당신이 죽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섹시하거나 세련된 뱀파이어로는 변신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듬뿍 담아서 네. 네가 찌질했으면 영원히 찌질할 것이야. 뭐 이런.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만들었고 쓸 때마다 되게 즐거웠다고 해요. 근데 약간 그런 껄렁껄렁한 갱으로 나오고 그래도 뱀파이어인데 약간 순진한 구석도 있고 좀비를 무서워한다라는 그런 약점도 갖고 있으면서 중간중간 애니타를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물론 협박을 할 때도 있고 뭐 사이는 계속 안 좋지만 그래서 보다 보면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정이 드는 캐릭터인데 어쨌든 윌리가 의뢰를 하는데 윌리는 그냥 심부름꾼이고 뱀파이어 진영에서 애니타한테 의뢰를 한 건데 뱀파이어가 합법화 되기는 했지만 이제 뱀파이어는 주로 밤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을 하려면 유흥업소나 이런 쪽을 하기가 쉽겠잖아요. 그래서 뱀파이어 클럽 존이라고 되게 유명한 뱀파이어 클럽 지역이 있을 정도로 그쪽을 뱀파이어들이 꽉 잡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뱀파이어가 계속 살해당하는 사건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애니타 보고 그 사건을 좀 맡아서 조사해 줄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사건 의뢰를 한 거죠. 애니타가 이제 소환사로 지금 회사에 취직해서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뭔가 경찰의 의뢰를 받기도 하고 불법적인 일을 했던 뱀파이어를 사냥하기도 하는 뱀파이어 헌터거든요. 아, 사냥도 해요? 네, 사냥도 합니다. 2년 전에는 뱀파이어가 이제 법적인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뱀파이어를 살해해도 죽여도 뭐 이제 처벌을 당할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뭐 경찰들이 조금 해결하기 힘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트너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해결해주고 이제 죽이기도 하고 현재도 좀 의뢰를 받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뱀파이어들에게 적으로 간주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애니타는 듣고 어이가 없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의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서 나는 니들 죽이고 다니는데. 당연히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도 질문. 그 뱀파이어들은 인간의 피를 마시지 않나요? 마십니다. 근데 뭐 죽이지 않고 마시나요? 죽이지 않고 마셔야 되죠. 근데 이때까지 그게 지켜지는 세계인 거예요? 근데 많이들 죽였겠죠. 그럼에도 법적인 존재로 이제 네, 뭐 정확한 그 부분 묘사는 없었는데 법적인 존재가 된 후부터는 뭐 흡혈은 하되 죽이지는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서로 납득이 되어야지 그걸 법적인 존재로 인정을 했겠죠. 음지에서는 많이 그런 식으로 비밀리에 아직도 해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정도. 근데 왜 하필 나냐라고 이렇게 애니타가 물어봤을 때 너만큼 뱀파이어를 잘하는 애가 어딨어? 라고 하면서 의뢰를 계속 맡기려고 하는데 애니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타는 굉장히 친한 친구가 이제 곧 결혼을 하게 돼서 친구의 싱글 파티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 캐서린의 뭐 직장 동료였던 모니카가 전화를 하면서 싱글 파티 계획 잡았는데 혹시 술은 안 드신다고 하니까 저희 운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와요. 그래서 수락을 하게 되죠. 가봤더니 근데 싱글 파티는 보통 이렇게 싱글인 친구들 여럿이서 같이 해주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카랑
캐서린과 애니타만 이렇게 가게 어이? 됩니다. 그런 조촐한 파티가? 네, 그래서 모니카가 정말 끝내주는 클럽을 알고 있어 하면서 셋을 데리고 가는데 거기가 길티 플레저? 그렇죠. 길티 플레저 뱀파이어가 오너인 뱀파이어 클럽으로 데려간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건전한 클럽은 좀 아니고 뭐 음. 스트립쇼나 뭐 이런 것들을 네. 하면서 약간 뱀파이어의 흡혈 장면도 보여주고 그런 걸 약간 성적으로 유희거리로 던져주는 그런 클럽에 데려가요. 네. 애니타는 뱀파이어 헌터인데 그런데도 뱀파이어를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뱀파이어 능력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뱀파이어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암시가 있는데 뱀파이어 눈을 보면 약간 홀리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쪽에 문이 있는데 문을 못 보게 한다던가 아니면 자기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하게 순간적으로 뭐 잔상이 남게 해서 얘는 움직였는데 얘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서 순간적으로 움직인 걸로 볼 수 있게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최면 상태로 건다던가 뭐 이런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을 조종하는. 네. 그래서 뱀파이어 클럽에 도착하면서부터 애니타는 굉장히 긴장해서 이렇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진 않을까 조마조마하는데 모니카랑 이제 캐서린은 그냥 쇼에 이제 흠뻑 빠져 있고 즐거워하는 도중에 애니타한테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까 애니타가 경찰과도 협력 관계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제 언데드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유령이란 팀이 있는데 네. 이제 사건이 좀 특이한 경우 사체가 이상하다던가 뭐 이런 경우에 애니타에게 자문 요청을 하는데 이제 이번에도 공동묘지에서 발견된 시체가 좀 왠지 사람의 소행 같진 않으니까 한번 와서 봐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마침 클럽에서 멀지 않은 공동묘지여서 모니카한테 캐서린을 부탁하고 잠시 이제 묘지에 갔다 오기로 해요. 그래서 묘지에 가봤더니 이제 건장한 남자 시체가 있는데 허리 부분이 이제 뜯어먹힌 것 같은 그런 시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사람이나 뭐 다른 짐승 같지는 않고 구울의 소행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계에서 이제 좀비랑 구울이 조금 다른 존재로 나오는데 네. 뱀파이어는 뱀파이어가 만들고 좀비는 소환사나 주술사가 소환을 해내는 거고 이제 구울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자생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초파리 같은 거. 나중에 굴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에 대한 한 가지 새로운 설이 나오기는 한데 그게 검증되지는 않고 네. 어쨌든 현 시점에서 굴은 그냥 어쩌다가 시체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데 뭐 영혼이 있다던가 지능이 있지는 않고 약간 짐승같이 근데 이제 굴이 나와서 얘를 해쳤으면 이 무덤 어딘가에서 굴이 나왔었어야 했는데 그 묘지를 보니까 묘지는 아직 그렇게 오염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러면 굴이 뭔가 어디선가 이동을 해서 얘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시체 모양을 봤더니 한두 마리도 아닌 것 같고 애니타가 알고 있기로는 굴은 짐승과 같은 상태여서 뭔가 명령을 듣는 것도 아니고 좀비처럼 협동 공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애들을 납득을 시킬 수도 없고 그런데 뭔가 형태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정도만 이제 경찰에게 의견을 남기고 다시 이제 캐서린을 찾으러 돌아왔는데 당연히 캐서린은 지금 돌아와 봤더니 암시에 걸린 상태가 됩니다. 그럼 캐서린의 그 같이 있던 친구는요? 안 당했어요. 캐서린만 암시에 걸렸나요? 네, 애니타는 불같이 화를 내고 그제서야 이제 깨달은 거죠. 애초부터 싱글 파티를 3명이만 참석하는 것도 이상했고 네. 장소가 여기였던 것도 이상했고 그러니까 모니카가 계획적으로 애니타가 지금 의뢰를 거절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뱀파이어들의 의뢰를 들어주기 위해서 캐서린을 이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세계에서는 뱀파이어를 되게 무서워하고 이제 뱀파이어를 사냥하는 애니타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뱀파이어들에게 시민권을 주자라고 하는 그런 인권단체도 있고 네. 뱀파이어를 굉장히 숭배하는 그런 영생교라는 그런 단체도 있고 네. 그냥 단순히 뱀파이어가 멋져서 이렇게 숭상하는 그런 걔네들을 약간 엽기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네. 엽기들이 있습니다. 뱀파이어를 약간 팬처럼 좋아하는 근데 모니카가 그런 엽기였던 거죠. 그래서 뱀파이어한테 힘이 되어주고자 직장 동료였던 캐서린을 이용해가지고 애니타가 부탁을 들어줄 수 있도록 이제 함정을 꾸민 거죠. 네. 캐서린은 이제
너무 깊은 암시로 최면이 걸린 상태여서 뱀파이어가 뭐 한마디만 하면 바로 이제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제 애니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뱀파이어들의 의뢰를 들어주기로 하고요. 그 도시의 수장격인 말로 하니 조금 부끄러운데 마스터 뱀파이어를 만나러 그냥 말했으면 안 부끄러웠을 텐데. 그래요. 저는 읽으면서 좀 부끄러웠거든요. 마스터 뱀파이어라니 오글 뭐 이런. 왜 부끄러우면 나의 몫인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스터 뱀파이어를 만나고요. 뱀파이어들이 낮에 잠을 자는 그 관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들은 공개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왜냐면 되게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니까 얼마든지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어서. 근데 이제 애니타는 마스터 뱀파이어가 불렀기 때문에 그들의 비밀기지로 여차저차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난 뱀파이어는 무려 1000년을 먹은 굉장히 오래된 뱀파이어로 굉장히 힘이 세요. 네, 애니타가 암시를 되게 두려워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암시가 좀 덜 먹히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소환사라는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그리고 그 아까 여차저차하는 사건에서 우연찮게 얻은 능력 때문에 더 암시가 잘 안 먹히게 되는 상태가 됐음에도 그 1000년 묵은 삼상 같은데 계속 말하다 보니까 1000년 이상 산 뱀파이어에겐 그게 소용이 없었던 거죠. 굉장히 강력한 존재로 나와서 무력해진 애니타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뱀파이어들이 계속 살해되는 시점이잖아요. 하지만 이 세계는 좀비를 이렇게 소환할 수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좀비 설정이 이제 일단 죽으면 영혼이 떠나는데 좀비로 되면은 잠깐 동안 영혼을 몸에 깃들게는 할 수 있지만 결국엔 영혼이 떠나고 좀비는 이렇게 점점 썩게 된다 뭐 이런 설정인데 어쨌든 영혼이 깃든다는 게 사람일 때의 제정신을 네. 찾는다 이런 네. 느낌인 거예요? 아주 잠깐. 네, 아주 잠깐 생전의 기억이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을 좀비로 소환을 하면은 그때의 상황 설명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범인을 찾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그 뱀파이어들도 소환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활을 시켜놨는데 영 이제 말도 못하고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소환사이자 뛰어난 소환사인 애니타를 불러왔는데 애니타가 이제 그 처음 뱀파이어들이 고용한 소환사를 보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좀비 상태를 봤더니 좀비 상태가 너무 형편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전 소환사가 실패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마스터 뱀파이어가 굉장히 분노에 차서 성질을 못 이기고 능력을 써서 거의 실내인데도 이제 뭐 폭풍이 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소환사 둘이 죽을 뻔하는데 다른 뱀파이어의 도움으로 이제 애니타는 풀려나게 되고요. 네. 그 도움을 줬던 뱀파이어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애니타랑 약간의 썸을 타는 그런 뱀파이어물에 이런 로맨스가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뱀파이어로 여기서 애니타를 도와주면서 이제 벌을 받게 됩니다. 마스터한테. 근데 마스터의 벌은 이제 관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네. 계속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때문에 나오지는 못하는데 의식은 있고 그러면서 계속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갇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애니타는 마스터 능력도 너무 대단하고 도와줬던 애도 지금 갇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뱀파이어들이 죽었던 사건들을 조사하는 가운데 경찰에서 발견했던 그런 사건들이 또 일어나면서 구울한테 또 사람들이 살해되는 사건 그 두 사건들을 해결을 해가면서 정말 피곤에 찌든 회사원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까부터 자꾸 그쪽으로 감정이입하시는 것 같은데 제 착각이겠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1권은 그 사건을 다 해결하면서 마무리되나요? 네, 뭐 이게 굉장히 권수가 많은 작품인데 네. 한 권 한 권 다 그 한 권 내에 완결성이 있는 이야기로 매짐을 하고 있어요. 줄거리 대략적인 소개는 끝났고 이제 애니타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네. 애니타는 뱀파이어 세계에서는 헌터로 되게 유명해요. 네.
이것도 저는 읽으면서 조금 부끄럽긴 했는데 음. 사형집행관, 처형자 이렇게 불리거든요. 제가 앞으로 할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나는 무릎 꿇고 해야 되겠다. 여러분 손발을 묶고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기 말에 쓰였던 소설이에요. 그걸 감안해 주세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뱀파이어들이 되게 능력이 강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종족을 사냥하는 인간은 그냥 콱 잡아 먹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용케 안 그러네요. 일단 수가 적으니까요. 저는 근데 그런 설정들이 참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살려도 압도적인 능력으로 몰살할 것 같습니까? 네. 아무리 수가 적어도 계획적으로 한 놈 두 놈 처치하다 그러니까 보면 그리고 뱀파이어의 수가 적을수록 음. 자기네 동족이 살해당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일로 느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뭔가 자기네 일을 도와달라고 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질문. 네네. 궁금함이 대폭발한다. 아니타는 닥치는 대로 뱀파이어를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뭔가 범죄를 저지른 뱀파이어를 죽이는 그런 건가요? 자기는 범법 행위를 했던 애들만 죽였다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땐 범법 행위를 했든 안 했든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뱀파이어를 죽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이유가 약간 뱀파이어에 대한 공포가 이제 기저로 깔려 있는데. 네. 애니타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좀비를 소환하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네, 어렸을 때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이제 죽고 나서 어린 애니타가 좀비나 소환이나 이런 개념 없이 그냥 죽은 강아지를 되살려 놓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외할머니한테 보내서 그때 이제 간단한 것만 외할머니가 알려준 상태거든요. 네. 애니타는 그렇게 죽은 애를 소생시킬 수도 있고 유령도 보고 그러니까 죽음을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뱀파이어를 봐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매혹당하고 되게 멋있어하고 섹시해하고 그러는데 네. 애니타는 봤을 때 그냥 죽어있는 시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그런 거북함과 공포가 있어서 그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뱀파이어를 사냥하고 다녔었던 것 같긴 한데 애니타 자신도 그걸 무서워한다는 걸 인정하고 난 뱀파이어들이 무서워서 그래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있긴 한데 그 상대방이 아무리 무섭다 해도 보통은 무서우면 숨지 너처럼 이렇게 미친듯이 잡으러 다니지는 않아. 너 좀 이상해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발 기제가 좀 왜곡되어 있는 그런 그러네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애니타는 뱀파이어는 괴물이라고 부르고 좀비는 그것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안 하는 네. 그런 존재로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가 불러내거나 타인이 불러낸 좀비한테는 조금 동정적인 입장이어서 뱀파이어가 합법이 된 세계에서 이제 좀비는 아직 인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영혼은 잠시 왔다 갈 뿐이고 점점 뭐 썩기 시작하고 이지도 잃어가는 존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좀비들마저 이용해서 뭔가 노동력으로 쓰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런저런 성 대상으로 쓰려고 한다던가 뭐 이런 이상한 시도들이 계속 있습니다. 아니면 쇼에 올려가지고 이제 그 조롱거리로 삼다던가 뭐 이런 시도들이 있어서 애니타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행위를 하는 상대에게 이제 빨리 원래대로 돌려줘, 빨리 쟤한테 죽음을 선사해줘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죽은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거든요. 네. 약간 그런 동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뱀파이어한테도 죽어있는 시체가 계속 이제 돌아다니니까 그거에 대한 거북함, 혐오감 뭐 이런 거가 좀 쌓여있는 상태죠. 원래 뱀파이어의 흡혈 장면은 이런 소설들에서 굉장히 에로틱하게 그려지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장면이 없지는 않는데 애니타가 여기서 이제 흡혈을 당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애니타는 굉장히 피식자가 먹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묘사를 해요. 그렇다면 그 물릴 때 자의적으로 동의를 한 상태에서 물린 건가요? 아니요, 사냥하다가 물렸어요. 아이고 저런. 네, 싸우다가 전투 중에. 그래서 분명 여기서는 뱀파이어는 고기를 섭취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데 네. 약간 육식 동물한테 뜯기는 것처럼 이제 살점이 예, 뜯겨나가는 그런 느낌인가? 느낌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얘가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구나 이런 거를 납득할 수 있게 애니타가 1권 내에 좀 계속 뱀파이어 만날 때마다 과하게 무서워한다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까지 떨거 있어 싶은 그런 장면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얘가 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설 전반적으로 그래도 잘 설명을 해줘서 좀 납득 가능하고 아까 그냥 넘겨버린 여차저차한 사건들이 네. 있었는데 그 부분이 뭐였냐면 길티 플레저의 오너가 장클로드라는 뱀파이어고 네.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애니타랑 썸을 타는 그 사이인데 애니타가 뱀파이어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다른 뱀파이어들은 굉장히 애니타를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마스터 뱀파이어한테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네. 그때도 애니타가 반항을 했고 그러다가 실랑이를 해서 애니타가 이제 벽에 크게 뭐 이렇게 몸을 부딪혀가지고 뇌진탕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네. 그대로 있으면 애니타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장클로드가 자신의 첫 번째 상징을 애니타한테 넘겨주거든요. 이 소설의 설정 중에 하나가 뱀파이어는 인간을 시종화시킬 수가 있는데 굳이 피를 빨지 않더라도 이 뱀파이어가 생존해 있으면 인간 시종도 똑같이 뱀파이어처럼 이제 늙지도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뱀파이어가 되지 않아도 네, 뱀파이어가 되지 않아도 인간인 상태인데 죽지 않고 늙지도 네.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불사 죽이면 죽음을 당하기는 하니까 불쌍하지. 그런 인간 시종을 만들 수 있는데 네. 그거를 뭐 상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상징을 4개를 넘기면 인간 시종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설정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뇌진탕 당한 애니타한테 자신의 첫 번째 상징을 넘기면서 죽기 직전에 몸을 구해내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상징을 4개나 받으면 그렇게 시종화가 되고 네네. 그런데 일단 하나 받으면 약간 몸이 회복되나요? 네, 몸도 회복되고 상처가 빨리 낫고 이런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네. 그럼 그 상징이라는 게 마음속에 있는 건가? 네, 저도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뭔가 이렇게 문신 같은 게 새겨지나 뭐 이렇게 했는데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약간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네. 그 첫 번째 상징을 넘겨받으면서 이제 몸도 건강해졌고 상처도 빨리 낫고 그리고 무엇보다 뱀파이어의 암시에 잘 안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장클로드도 만날 때마다 눈을 계속 쳐다보지 않고 이제 피하려고 했었는데 썸남하고 눈을 쳐다보지 못하면 무슨 썸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상징을 받고 나서는 그런 위험 없이 마음껏 눈을 쳐다볼 수 있게 됐고요. 다른 뱀파이어들한테도 이제 암시에 덜 걸리게 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스터 뱀파이어는 워낙 오래되고 강력한 뱀파이어라 그게 소용이 없었지만 그렇게 됐고 마스터 뱀파이어가 화가 나서 소환사 둘을 죽이려고 했을 때 네. 장클로드가 도와주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장클로드가 그때 또 두 번째 상징을 넘기는데 두 번째 상징을 넘기면서 약간 애니타가 보고 들은 거를 장클로드도 같이 볼 수 있고 애니타 꿈에 나타낼 수 있고 뭐 이런 능력들 그래서 점점 약간 인간 시종화 되면서 이제 강한 육체와 영혼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애니타가 갖고 있었던 뱀파이어에 대한 혐오가 좀 낮춰지게 되는 거죠. 사실 로맨스 부분이 이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의 사건이 주가 되고 로맨스는 진짜 조금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그 장클로드가 아까 애니타를 도와주다가 갇혔다고 했잖아요. 관에 갇혀 있고 이제 두 번째 상징을 넘겨준 후로 이제 꿈에만 계속 나오거든요. 네. 계속 갇혀 있어요? 네, 계속 갇혀 있어요. 저는 중간에 한 번쯤 나와서 네. 그래도 썸관계니까 좀 도와준다던가 위기 상황에 나와줄 줄 알았는데 끝까지 갇혀 있고요.
모든 사건을 해결한 애니타가 관을 열어줍니다. 헐. 아, 그럼 그 사이에 뭔가 물리적인 썸을 탈 수가 없었던 네, 상황이네요. 물리적인 썸은 탈 수 없고 이제 가끔 꿈에 나와서 계속 네. 플러팅을 하죠. 저런.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구출해내면서 장클로드는 애니타에게 세 번째, 네 번째 상징을 받고 나와 함께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지만 애니타는 차갑게 거절을 하고요. 네. 애니타도 이제 장클로드에 대한 반감이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사실 좀 솔깃하기도 한 거예요. 네. 예, 좀 흔들리기도 한 거를 인정을 하는데 극과 끌림이 뭐라고 뭐가 대수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뱀파이어한테 희생된 사람들을 봐서라도 난 그럴 수가 없고 그걸 따지지 않더라도 나는 내 자신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사형집행관이고 처형관이고 나는 뱀파이어들과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 난 그들을 처형한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소설이 딱 끝나요. 아주 단호하군요. 네. 그럼 그 단호한 태도는 이후에도 변하지 않습니까? 질문은 거절한다? 네, 뒤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참 많은 소설입니다. 그래서 장클로드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장클로드 이야기를 하면은 분량이 정말 없어요. 로맨스가 되게 조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남자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없나요? 그나마 달콤한 제약에서는 그래도 초반부에는 조금 분량이 있었는데 말씀드렸듯이 후반부는 갇혀서 중반 이후는 나오지도 않고요. 네. 가끔 꿈에만 이렇게 등장을 하고 두 번째 권에서도 정말 총 페이지가 10페이지가 안 될걸요. 나온 장면이 정말 사건 중심 판타지나 미스테리 소설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클럽의 오너로서 나이는 한 200년 그래서 어디 보니까 비교적 젊은 뱀파이어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었는데 어린 네. 뱀파이어로 묘사가 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패션 스타일이 굉장히 고루합니다. 이 무슨 뱀파이어 인터뷰에서 브래드 피트가 입었을 것 같은 레이스 셔츠를 꼭 입고 나와요. 저런. 이게 이제 본인의 취향인지 아니면은 뱀파이어 클럽의 오너니까 마케팅의 일환인지 알 수는 없는데 네. 레이스 셔츠. 네, 끊임없이 레이스 셔츠를 입고 그 와중에 이제 셔츠 깃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약간 가슴이 보인다라는 묘사를 계속 애니타가 하거든요. 저런. 그래서 뒤에 사실 애니타가 사실 흔들리긴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독자로서는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자세히 남자 가슴 묘사하고 키스신 하고 있을 때 독자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와? 뭐 이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듣는 내가 다 어이가 없어. 네, 애니타한테 끊임없이 이제 구애를 하는 그런 캐릭터로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매번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방조하거나 그래서 뭔가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는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고요. 그래도 나름 순정이 있기는 있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상징을 받았을 때 애니타가 왜 나한테 상징을 줬어? 왜 날 살리려고 했어? 라고 했을 때 네가 좋아서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약간 심쿵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설레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계속되는 플러팅이나 이런 게 썩 이렇게 와닿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분량도 적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작가 후기를 보니까 작가가 글을 써놓고 보니까 뭐 애니타도 좋고 아까도 말했듯이 윌리도 좋고 다 좋고 뭐 이러는데 장클로드가 끝까지 정이 안 가더래요. 그래서 섹시하고 로맨틱한 뱀파이어는 너무 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너무 통속적인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자기가 써놓고도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분량이 적을 수밖에 없구나. 네,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한 3권째 가서 쓰다 보니까 이제 캐릭터한테 정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캐릭터를 죽이면 나한테도 애니타한테도 좀 상처가 되겠다라고 이제 거기까지 납득한 시점에서 1권을 작가가 다시 보니까 거기서 자기가 너무나 이 캐릭터와 로맨스 절대 없음 이렇게 써놓은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쩐지 끌리지는 않더라니 뭐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보다가 이제 2권, 3권쯤 보면 좀 정이 들어서 레이스 셔츠 입고 와도 또 입고 왔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자주 나오지 않음에도 굉장히
인상적인 느낌을 주는 캐릭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캐릭터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음. 이제 작가 이야기로 넘어가면 작가는 로렐 K 해밀턴으로 1963년생입니다. 애니타 블레이크 이전에도 두세 작품 정도 소설을 썼고요. 네. 이제 1993년 애니타 블레이크 첫 시리즈를 내게 됐는데 그 후로도 꾸준히 이제 1년마다 한 권씩 내서요. 1년마다 한 권씩 냈어요. 지금 1993년으로부터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네. 지금 애니타 블레이크 시리즈가 26권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아직도 완결이 안 났다. 네. 와 그래서 대단한데. 2018년 8월까지 네, 음. 책이 나왔고요. 최신 작품 나왔고 와. 그러면은 최신판에서는 핸드폰 좀 쓰나요?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썼을 것 같네요. 네. 왠지. 그리고 마블 코믹스에서 첫 3권의 작품을 이제 그래픽 소설로 제작했고 마블 코믹스에서 판권도 가져가고 뭐 네. 영화사나 뭐 드라마 쪽에서도 판권을 여러 번 샀는데 실제로 영상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황금가지 밀리언셀러 클럽으로 3권이 이제 출간이 됐고요. 네. 이걸 처음 책을 내려고 했을 때 준비를 하려고 했을 때 좀 편집자나 출판사 쪽에서 조금 안 좋아했었는데 네. 일단 뱀파이어 소설 시장이 현재 포화 상태다. 더 이상 뭐 이야기 할 게 있냐. 그리고 어떤 편집자는 구닥다리 괴물들은 이미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네. 뭐 공포물 담당자들은 뱀파이어들이 관 밖으로 돌아다니는 데다 이 세계에 불가사의란 없고 왜냐면 이제 다 오픈되어 있어요.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전혀 무섭지 않다, 공포스럽지 않다라고 거절을 했고 미스터리 담당은 이제 미스터리 요소가 있으나 좀 괴물들이 등장하는 이런 작품을 미스터리 작품이라고 볼 수 있나? 뭐 이런 입장이어서 좀 정형화되지 않았던 장르 소설이었던 거죠. 그래서 좀 난색을 표한 가운데 다행히 이제 출간을 했고 저도 사실 편집자들하고 좀 의견은 같은 것 같아요. 호러는 전혀 아니고 네. 그리고 구닥다리 괴물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도 조금 납득이 돼서 언제적 뱀파이어라는 느낌들이 조금 있죠. 약간 1993년은 세기말이어서 뱀파이어물이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던 때였던 것 같기도 해요. 세기말 감성과 뱀파이어물은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작가는 하드보일드 탐정 미스테리라고 자기 작품을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 계속 강조했지만 애니타가 굉장한 피곤한 회사원 같은 느낌이 난다고 했었잖아요. 하드보일드에서 약간 그런 주인공들의 그 찌든 피곤한 네, 그런 느낌이 애니타한테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약간 터프한 말투에 터프한 행동을 하는 그런 여자 주인공이 벌이는 미스터리 소설을 쓰고 싶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1권을 보면 근데 얘가 터프하다라는 느낌은 좀 잘 안 들거든요. 네. 왜냐면 뱀파이어들을 너무 무서워하고 있고 1권이 그 시리즈의 첫 권이다 보니까 여러 곳에 가서 상황 설명이나 배경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애니타가 약간의 설명충적인 입장이 조금 있고 네.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를 보여주면서 거기 대사에서 또 뽑아올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애니타가 그렇게 막 터프하거나 하드보일드 느낌보다는 피곤한 회사원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나는데 2권에서는 확실히 그런 터프함이 보이거든요. 막 언니가 되게 핀치에 몰렸을 때 눈으로 손을 이렇게 쑤셔 넣어가지고 터트린다던가 뭐 그런 굉장히 터프한 장면들이 있고 과격한 언니입니다. 네. 네. 아이고. 작가는 이제 한 권마다 한 책의 스토리가 완결날 것 그리고 주인공이 조금씩 성장할 것 그거를 모토로 네. 시리즈를 계속 써 나갔다고 해요. 네. 그래서 1권에서 좀 약간 뱀파이어들을 무서워하던 애니타가 그런 것을 좀 상징을 얻고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2권은 이제 저희가 뱀파이어 특집이어서 자세한 소개를 안 했는데 3개는 똑같은데 여기는 좀 더 좀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장클로드가 진짜 안 나와요. 뱀파이어는 진짜 눈곱만큼도 나오지 않아. 눈곱만큼은 나오겠죠 뭐. 나름대로 그래도 캐릭터에 애정이 좀 있으신가 봐요. 아이 뭐 정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좀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애니타가 소환사잖아요. 네. 그래서 애니타의 능력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그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애니타의 능력이 이렇게 확 개화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결말 장면에서. 그랬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좀 짜릿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서 원래는 이 책을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봤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이 장면 한번 다시 보고 싶어서 책을 구입을 하게 됐고 네. 그나마 절판이어서 중고 서점 찾아가지고 구입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소설적 재미도 2권이 제일 재미있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보시게 된다면 2권까지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 작품에서 매출액이 확 떠가지고 작가에게 화려한 명성을 가져다 준 작품이 이제 2편이기도 해요. 소설적인 완결성이 좀 있습니다. 출판사 서평에 의하면 애니타 블레이크 시리즈로 인해 뱀파이어 소설의 주류가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던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작품이 그렇게 다른 뱀파이어 소설에 비해서 그렇게 특출나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이야기가 재밌긴 하지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도 이 작품을 본 때가 출간하고 한 10년 후에 봤었고 네. 지금하고는 또 옛날 1990년대의 분위기는 좀 달랐을 테니까 그때로서는 좀 획기적인 작품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이제 선인장님이 말씀을 하실 월야한담도 그렇고 뱀파이어 세계들의 그 화려함 같은 게 있잖아요. 화려함이라던가 영원불멸이라던가 약간 그런 고혹적인 분위기가 있음에도 굉장히 인간성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캐릭터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애니타가 뱀파이어들에게 나중에 끌려하면서도 이렇게 어떻게든 잘라내려고 하고 냉정히 돌아서려고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쉽게도 이 책은 시리즈 분위기가 많이 후반부에 가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재밌게 보고 왜 한국은 3권까지밖에 출간이 안 됐지? 이렇게 아쉬워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애니타가 뭔가 뱀파이어 쪽에도 동화되고 그런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그런 가치들도 조금 흐릿해진 가운데 거의 완전 장르를 갈아탔다고 해요.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좀 더 로맨스 소설에 가깝게 소설 장르가 좀 많이 변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커플로요? 장클로드와의 커플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권이 지나갈 때마다 이제 새로운 남자 캐릭터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이런저런 관계들을 했고 그래서 물론 저도 약간 로맨스 요소나 뭐 에로티시즘도 싫어하진 않고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이 소설에서 기대했던 바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 후에 작가의 노선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팬들도 그거에 실망을 느끼고 비난까지 좀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작가는 그냥 쿨하게 세상에 좋은 소설 많다. 그 소설 보시라. 라고 맞는 독자들만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앞에 3권 특히 이거는 되게 재밌어요. 아까 소환사라고 해서 좀비를 소환을 했었는데 혹시 좀비 말고 다른 존재도 소환할 수 있나요? 일단은 좀비만을 소환을 할 수 있고요. 네, 제가 아까 2권 마무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폭발시킨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모든 언데드들을 소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양치님과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나눴을 때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뱀파이어물에 꼭 늑대인간 같이 나온다?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늑대인간 이야기가 오늘 전혀 등장을 안 해가지고 여기서 반인반수들도 나와서 뭐 네. 쥐인간들, 늑대인간들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네. 3권에 새로운 남자 캐릭터가 추가가 되는데 네. 그게 바로 늑대인간이고요. 꼭 뱀파이어 하나, 늑대인간 하나 이렇게 삼각관계. 양다리를 걸치죠. 트와일라이트도 네. 비슷하죠. 네. 그래서 이 소설은 세기말 감성을 느껴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에게 지친 회사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자꾸 그런데 감정이입하지 마시라니까. 요새 한국에서 판타지 소설이 좀 분기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중에서 좀 여자 주인공이
활약을 하는 판타지물을 보고 싶은데 잘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글들을 가끔 봤었거든요. 네. 근데 찾아보면 뭐 여주 판타지도 제법 나오기는 하는데 확실히 그 수가 적기는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 이 작품을 보면 정말 로맨스는 눈곱만큼 나오고요. 사건 위주로 애니타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해결해가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런 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이거 하나 추가하고 싶은데 네. 일본에서 터프함이 좀 안 보인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터프한 부분들을 꼽아보자면 애니타가 물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그 물린 후에 이제 뱀파이어화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물린 부분에 성수를 들이다 붓습니다. 네, 들이다 붓고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로 약간 낙인 같은 걸 상처 부위에 찍으면은 이제 네. 뱀파이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뭐 화상을 입듯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어서 바로 할 수도 없고 성수 한번 붓고 다음에 성수 붓고 이런 걸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작업인데 애니타가 그냥 동료한테 그냥 오늘 다 끝내버리자 하면서 되게 고통을 참아가면서 성수를 계속 몸에 부어가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부분들도 좀 애니타의 강인한 부분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 후에 그 동료도 후반부에 물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애니타가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이번엔 내가 해줄게 나 성수 많아 라고 이렇게 약간 놀리듯이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소소하게 재밌었던 장면이었어요. 그러면 뱀파이어한테 물리면 바로 뱀파이어가 되나요? 정확한 언급은 안 나왔는데 네. 약간 뱀파이어화 되거나 아니면 뱀파이어의 조종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타가 그 부분을 막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가져온 작품이랑도 엄청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제가 가져온 작품이 이제 10년 정도 늦게 쓰여진 작품이거든요. 아마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특이한 설정은 없는데 아마 이 작품이 나오고 뱀파이어가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다니는 그 세계 네. 여자 뱀파이어 헌터가 활약하는 그런 류에 좀 영향을 끼쳤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제가 가져온 작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이어지는 23화 2부에서는 약콩이 소개하는 트루블러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